네, 82회 실무시험 마지막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하고 5번. 자, 우선 3번부터 한번 볼게요.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이번에 82회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18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이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은 입력하지 말 것. 자, 여기 보시면 수출 세 나라에 수출했습니다. 일본, 미국, 영국. 수출 신고번호 나왔고요. 선적일, 환가일. 환가일이 뭐냐면 환전한 날짜입니다. 환전일. 통화는 엔화, 달러. 그 다음에 수출액 30만 엔, 6만 불, 7만 5천 불. 선적일 기준 환율입니다. 환가일 나오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모든 거는 선적일 기준으로 일단 1차 한다 그랬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선적일은 일본에 수출한 거 4월 6일이고 환가일이 4월 15일이에요. 선적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왜? 선적일이 빠르니까. 자, 그래서 선적일 기준 환율. 자, 100엔당 994원으로 일본에 수출한 거는 요 환율을 적용해서 곱하기 하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미국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5월 18일 날 선적했어요. 근데 환전은 언제 했어요? 5월 12일. 날짜가 빨라요. 이거 선적일 기준으로 하면 환율이 다릅니다. 선적일 달 1불에 1,040원. 환가일, 환전일은 1불에 1,080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환가일, 환전한 날짜가 빠를 경우에는 요 날짜 환율을 적용해 줘야 됩니다. 이거 이번에 시험에 함정에 파놔서 아마 몇 사람 걸려 들었을 거예요. 다음 시험에서 혹시 이게 나오면 선적일 기준으로 일단 하되 선적일보다 먼저 환전을 했을 경우에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장부에 적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환가일이 1불에 1,080원. 요거를 가지고 6만 불을 곱해야 된다는 거.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 수출한 거는 6월 30일이 선적일인데 환전은 7월 8일에 했으니까 요 선적일 기준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6월 30일 선적일 기준 1불에 1,110원.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근데 선적일 기준으로 했다가 나중에 환가일 했을 때 가격이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럼 외환차손 차익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일단 수출 실적 명세서에는 선적일 기준으로 하는데 단 환전일, 환가일이 먼저인 경우에는 그거를 기준으로 환율을 잡아야 된다. 요거 첫 번째 함정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함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다 1불에 1,040원, 1불에 1,080원, 1불에 1,110원. 근데 엔화는 지금 100엔에 994원 돼 있잖아요. 근데 수출 실적 명세서 가보면 요게 1엔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엔에 994원이면 동그라미 두 개를 던져버려요. 그러면 숫자가 앞으로 이동돼서 1엔당 9원 94전 이렇게 입력을 해야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엉뚱땅뚱하는 금액이 나와요. 자, 다시 요 메뉴에 가서 자, 수출 실적 명세서 장부에 가서 보면 자, 부가가치 그다음 부속 명세서에 보면 부속 명세서 1 수출 실적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면 이런 장부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입력은 요 위에 하는 게 아니라 밑에 합니다. 자, 1분기 확정 신고니까 4월부터 6월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번 가서 수출 신고 번호 있죠? 일본에 수출한 거. 그거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적 일자 입력하고, 그 다음에 통화 코드 가서 요거는 선택하면 됩니다. 자, JPY, 자, 엔화. 자, 환율 이거 아까 조심하라 그랬죠. 1엔당 환율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원 94전, 9원 94전. 그리고 외화 30만 엔,
30만 원 입력해서 엔터 치면 원화 자동 계산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미국에 수출한 거. 자, 수출 신고 번호 여기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 5월 18일 날 선적했습니다. 통화 코드는 USD 달러. 환율 거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선적일, 이거는 환가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1불에 1,080원. 1,080원. 그 다음에 외화 6만 불 엔터 치면 원화 금액 6,480만 원 자동으로 생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영국에 수출한 거. 수출 신고 번호, 선적 일자 6월 30일. 자, 그다음에 여기 선적 일자라고 돼 있으니까 선적일로 합니다. 아까 환가일로 외화는 환율은 적용했지만, 자, 통화 코드 USD, 자, 111만 달러. 그리고 환율 얼마예요? 1,110원. 외화 75,000달러. 지금 바꿔야겠네요. 75,000달러에 환율 1,110원. 1,110원. 엔터 치면 8,325만 원이 나타납니다.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풀이에도 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일본 수출액을 입력 시 환율 1엔당 환율 적용. 그래서 9원 94전. 그 다음에 일본과 영국 수출액은 선적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고, 미국 수출액은 선적일보다 환전일이 먼저이므로 기준 환율은 환가일 기준 1불에 1,080원을 적용해야 한다. 자, 제가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입니다. 자, 예전하고 뭐 큰 형태가 바뀐 건 없어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팔령산업이 2018년 2기 확정 신고 기간 10월부터 12월까지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의 기타 신고 서류는 작성을 생략하고, 불러오는 데이터 값은 무시하며 새로 입력할 것. 자, 불러오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선 매출 자료 있고 매입 자료 있고요. 그 다음 예정 신고 누락, 그럼 가산세 해야죠. 그 다음에 기타, 뭐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과소 초과환급 일반날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미납일수 가산세 계산할 때 91일로 한다.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전자신고했다. 전자신고세 공제 넣으면 되고요. 자,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맨 위에 있던 매출 자료 두 개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 2억 2천만 원과 세액 2,200만 원 요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1번 요거를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 자리에 가서 금액 엔터 치면 자동으로 세액은 10%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직수출액 2번. 여기 보면 영세에 가서 간접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분 여기다 입력을 하고요. 직수출액은 그 밑에 기타란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 8,800만 원, 이거 영세율 적용하니까 세금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매출 자료는 끝났고요. 자, 그 다음 매입 자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액, 자, 1억 3,200만 원하고 세금 1,320만 원 있습니다. 자, 여기 매입세 자리,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여기 10번 자리에 가서 1억 3,200, 그 다음에 요거는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부가세 10% 1,32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요거는 끝났고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자, 요건 이렇게 입력하면 끝납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액이 있습니다. 자, 이 매입액 중에는 접대비 관련 매입액 5,500만 원과 세금 550만 원과 세금 55만 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매입세 공제 못 받죠. 불공이잖아요, 접대비는. 그래서 요거를 어디 가서 입력하냐면, 자, 매입세 요 아까 입력했고요.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그 밖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요 자리 가서 클릭을 하면 보조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요거 나타나고요. 자, 여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보조창에 가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49번 자리 가서 금액 550만 원.
그리고 수작업으로 55만 원 요거 입력해 주면 이쪽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매입 자료는 다 끝났습니다. 아, 또 하나 있네요. 법인카드 매입액이 있네요. 자, 법인카드 매입액은 1,100만 원에 부가세 110만 원, 전액 직원 복리 후생 관련 매입액입니다. 자, 이건 어디에 가서 입력을 하냐면, 자, 여기 급악기 공제 매입세 아까 요거 했죠. 그 다음에 뭐 고정자산 뭐 쭉 있다가 여기 보면 급악기 공제 매입세 신용카드로 매입한 거는 14번 요거 클릭하면 여기서 입력이 되는 게 아니고 요것도 보조창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클릭하면 오른쪽 위에 14 급악기 공제 매입세액에서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표에서 신용카드로 매입한 거 일반 매입 40번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 가서 1,100만 원 그리고 수기로 110만 원 요거 입력해 주면 자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예정신고 누락한 거 자, 요거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매출세액 누락한 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우선 예정신고 누락분을 보니까 매출액 과세 매출액 누락분 2천만 원에 세금 200만 원. 자, 이거는 세금을 내야 될 거고요. 과세 매입액이 있습니다. 1,000만 원에 100만 원. 이거는 돌려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과세 매출액 누락분 7번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 7번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 자, 보조창에 여기 클릭하면 보조창이 나타납니다. 보조창에 몇 번이냐면 32번. 거기 가면 세금계산서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요거 누락한 거니까. 자, 금액 2천만 원. 그리고 엔터 치면 세율이 여기 있으니까 자동으로 200만 원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매입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어요. 37번 자리 보조창. 요겁니다. 세금계산서. 요 자리에 가서 자, 공급가액 1,0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수기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요 200만 원은 세금 추가로 내고 요거는 환급 받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100만 원 더 내는 거죠. 100만 원 더 내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 가산세인데 세금 환급 받는 거는 공제 받는 거는 가산세 안 물립니다. 이건 뭐 니네가 실수해서 늦게 받은 거니까. 근데 내야 될 매출세 요거는 괘씸죄가 적용이 되는 거죠. 가산세가. 그래서 신고 불성실에다가 납부도 안 했으니까 납부 불성실까지 1타 2피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가산세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 문제 보면 아까 요거 200만 원 매출, 그다음에 요거 매입. 자, 가산세는 거기 문제에 보면 또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과소 초과 환급 관로 일반란에 입력할 것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다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 신고 불성실 자 보조창입니다. 자, 예정신고 누락분 25 가산세액계에서 왼쪽에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면 보조창 해서 오른쪽에 뜨고 신고 불성실인데 그 중에서 과소 초과 환급 일반입니다. 부당이 아니고 실수, 고의성이 없는 69번입니다. 요 자리에 가서 신고 불성실 자 2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고 안 한 거는 1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신고 누락한 게 매출세액 200에서 매입세액 100만 원 빼면 실제 신고 누락한 건 100만 원이다. 세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묻습니다. 매출액에 대한 게 아니고 뭐 5%, 10% 해버리면 100분의 1 하면 매출액이 하면 엄청 커지니까 세액 100만 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200만 원인데 왜 100만 원이지? 요 계산을 해버린 겁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거. 그래서 요 100만 원에 대해서 10%인데 왜 5만 원이죠? 자, 여기 보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세액 곱하기 10%입니다. 근데 자,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했을 경우에는 50%또 감면을 해줘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 10%니까 10만 원이죠. 50% 감면해주면 5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굳이 애울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죠. 여기 커서를 여기다 놓고 작성 방법 켜기라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작성 방법 켜기 누르면 이게 나타나요. 69번에 대한 설명. 국세 기본법 어쩌고 저쩌고 하고 우리가 볼 건 이거죠. 납부할 세액이 10% 이거를 가산세를 낸다. 납부할 세액. 자, 근데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지금 우리 91일 미납일수가 나왔죠. 그러면 석 달이에요. 그럼 6개월 이내에 해당이 됩니다. 수정 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이 50%, 6개월 초과하면 20%, 1년 초과 2년 이내는 10%. 여기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요거 보면서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금액이 5만 원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부도 안 했어요. 신고도 불성실이지만 물론 고의성이 없는 일반이지만 납부도 안 했으니까 납부 불성실도 이제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자, 요게 이번에 말만은 2019 개정세법 변경이 돼서 적용하는 겁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이 2019년 개정세법에서 그전에는 3 곱하기 경과일수 아까 91일이었죠. 나누기 만 이렇게 했다가 요 3이 2.5로 바뀌었습니다. 2.5 곱하기 경과일수 92일 나누기 만. 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아까처럼 200만 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 자, 과소신고 납부세액 100만 원 곱하기 2.5 곱하기 91일 나누기 만.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22,750원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82회 한국세무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답안은 요게 25,000원인가? 예. 요게 가산세가 납부 불성실이 조금 금액이 더 많게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3%를 적용했기 때문에. 예, 27,300원이 돼 있네요. 이 자리가. 요거는 3% 했을 때입니다. 근데 제 박쌤 기출문제 그 해설집에는 요 금액으로 바뀐 걸로 적용을 해놨습니다. 요건 2019년 개정세법에 맞춰서 요거를 없애고 요 금액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근데 요게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하는 거니까 요 82에 백데이터 설치한 다음에 거기서 해도 되지만 그거는 개정세법 세율이 적용이 안 된 겁니다. 박쌤은 어디서 했나 궁금해 하실지 모르는데 교육용 프로그램, 가장 최신 버전 교육용 프로그램에 거기에 수작업으로 입력을 해 놓은 겁니다. 이번 시험에 83회 대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금액 아까 계산한 22,750원을 납부 불성실 가산세 71번 자리에 가서 100만 원, 세액은 100만 원, 금액은 22,750원. 이렇게 이번 83회 시험에서는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또 뭐가 있냐면 전자신고세액공제 있습니다. 자, 요거 부가세세 신고서는 회사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기도 합니다. 보조창 18번 여기입니다. 그 밖이 경감공제세액 해서 53번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10,000원 요거 딱 입력해 주면 네, 다 끝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다 끝났고요. 이제 문제 5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인데 2018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회계부 사원, 서주원이 필요한 수당 등록과 12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시오. 단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수당 등록 시 월정액은 체크하지 말고 사용한 수당 이외의 항목은 다 부로 체크할 것 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급여 금액들 이렇게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추가 자료에 보면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뭐 별도 식사 제공되고 있고 뭐 해서 쭉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로 보면서 하나씩 자, 급여 자료 항목을 입력해야 됩니다. 자, 우선 급여 자료 입력 가서 원천징수의 근로소득 관리, 급여 자료 입력, 수당공제 등록을 클릭하면 요 메뉴가 뜹니다. 수당공제 등록.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할 거는 거기 팔령산업 기본급여, 기본급여 뭐 다 있죠. 사용 여부 자, 확인하고 이건 손댈 거 없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그 밑에 보면 상여금 돼 있어요. 상여금이 없죠. 요 서주원은. 그래서 이 회사는 상여금도 없는 회사. 요거 부로 전환합니다. 직책수당 없어요. 요것도 부로 전환한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월차수당도 없어요. 부. 이 회사 진짜 짠돌이네요. 자, 그 다음 밑에 식대 딱 보니까 여로 돼 있는데 근데 이 회사 식대는 자, 거기 추가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사는 구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식사 제공 없다. 근데 식대를 얼마를 받고 있어요? 식대를 18만 원. 식대는 10만 원까지가 비과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비과세가 있어요. 월 10만 원 여기 있습니다. 요거 입력돼 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놔둡니다. 놔둔 상태에서 식대 18만 원 입력하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10만 원은 비과세, 8만 원은 과세로 딱 구분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세 개만 부로 전환해 주면 되고요. 앞쪽에는 자, 화면이 너무 커서 뒤쪽에 가서 자, 식대 됐고 자가운전 보조금 여기 보면 자, 자가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해서 자, 서주원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실제 여비를 받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 이중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야간근로수당부터 먼저 나왔네요. 자, 요거 먼저 설명할게요. 그러면 비과세 야간근로수당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왜죠? 사무직이잖아요. 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만 됩니다. 근데 이 서주원은 회계부 사원이기 때문에 야간 근로수당을 지금 받고는 있는데 얼마 받았냐면 30만 원이에요. 근데 안 됩니다. 사용 여부를 부로. 원래 여기 비과세 있었죠? 요거를 일단 부로 하고요. 그 밑에 월급은 받았으니까 야간 근로수당을 과세, 야간 근로수당 입력하면 과세하면 자동으로 과세 대상인 급여로 바뀝니다. 나옵니다. 비과세는 똑같이 그냥 입력하고 과세는 급여가 자동으로 뜹니다. 자, 그리고 정기여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육아수당.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월 1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육아수당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항목 육아수당 비과세하면 정기여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아까 식대만 했나? 예. 자, 자가운전 보조금 여기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거 이중으로 아까 받았다 그랬죠.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받은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해서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 위에 비과세 요거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로 바꾸고 그 밑에 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하면 급여 자동으로 생깁니다. 정기여 이렇게 해서 자, 입력하면 자, 과세로 분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금 월급에 보면 교육지원금 22만 원 받는 게 있어요. 자, 과세 항목에 가서 교육지원금 요거 새로 등록하고 사용 여부 여로 해주고 22만 원 이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 항목에 추가로 하나 할 거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하다가 밑에 보면 가불금 100만 원 돼 있죠. 자, 서주원이가 가불을 받은 게 있나 봐요. 그러면 이번 월급에서 까야죠. 여기 가서 선택해서 가불금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공제소득 유형의 기타 사용 여부 여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 항목 중에 이게 없는 거 있으면 사용 여부 학자금 상환이 서주원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부로 전환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그러면 급여 명세에 있는 급여 항목과 그 다음에 공제 항목, 자, 다 똑같은지 한번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금액 하나씩 입력합니다. 기본급 200, 10대 18만 원, 야간근로수당, 육아수당 다 입력하면 과세가 총 280, 비과세가 20. 그래서 지급총액 300만 원, 공제총액 102만 2,890원, 차인지급액 179만 7,110원 해서 다 뜹니다. 요거 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서주어는 다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유제호입니다. 영업직 사원 유제호에 대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고 영업직 사원 유제호 코드 103번 쭉 있습니다. 총 금액 4,500만 원으로 가정한다.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요 메뉴에 가서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단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은 무시할 것. 부양가족이 누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미 다 설정돼 있다는 말입니다. 자, 문제 보면 보험료가 이렇게 있고요. 이 의료비 있고, 그 다음에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주택자금 요 항목들이 딱딱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에 보면 배우자 소득 없고, 자녀 만 5세 소득 없고, 모친이 있어요. 생계를 같이 하는데 부동산 임대소득 1,200만 원, 그리고 만 65세. 근데 100만 원 이상 있으면 안 되죠. 필요경비 제외하고. 1,200만 원이면 이건 절대 거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부양가족 거기 명세에 딱 가서 봤더니 이미 부로 돼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앞에 의료비 중에 보면 보험료 쪽은 없는데 여기 보면 모친 의료비가 있어요. 의료비는 됩니다. 여기 누가 돈을 냈냐? 유제호 신용카드로 결제됐습니다. 이 사람. 자, 소득이 조금 있다 그래서 크게 아플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근데 요 공제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의료비만큼은 됩니다. 다른 건 안 돼도. 그래서 신용카드로 쓴 거 이중 공제되죠. 의료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되고. 자, 그래서 요거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이며 1주택자이고 세대주의다 해서 주택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상환 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추가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원천징수 근로소득관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가서 연말정산 입력, 그리고 60번 보장성 보험 이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 60번 보장성 보험에 가서 본인 자동차 보험료 75만 원, 배우자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자녀 보장성 보험료 25만 원. 이거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합치면 200만 원. 여기 주택 자리 가서 일반, 여긴 장애인은 없으니까 200만 원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자, 그럼 끝나고요. 이번에 의료비입니다. 자, 의료비인데 살짝 함정을 하나 파놨습니다. 뭐냐면 모친, 질병 치료 목적 병원비, 유제호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이거 의료비 공제된다 그랬죠. 좀 있으면 이제 신용카드 공제도 됩니다. 근데 보약이 있어요. 건강 증진 목적. 요거는 공제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식 수술인데 시력 보정용 요거는 의료비 공제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120만 원 해서 본인 총 얼마예요? 620만 원인데 본인 또는 65세 이상 요 자리에 모친 거 500만 원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라식 수술비는 그밖이 공제 대상자에 가서 요거 120만 원 요 자리에 입력해서 엔터 쳐주면 뭐 총 72만 7,500원이 공제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동 계산해 주니까 우리는 여기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의료비 끝났고요. 이제 교육비입니다. 자, 미취학아동이 자녀 유치원이 한 명 있어요. 100만 원. 그래서 자, 연말정산 62번 교육비 자료에 가서 취학 전 아동, 자,
여기 100만 원 지출에 요거 입력하고 그냥 엔터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기부금 본인이 종교단체 기부금 100만 원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아까 공제 대상이 아닌 모친 거 있는 경우 그건 안 됩니다. 자, 100만 원. 종교 여기 앞에도 길게 있어요. 길게 있는데 거기 쭉 내려오다 보면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100만 원 입력해서 그냥 엔터. 자, 여기까지도 됐고요. 자, 신용카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요거 구분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본인 신용카드 1,200만 원 썼어요. 배우자 신용카드로 500만 원. 그럼 총 1,700인데 그중에 의료비 항목증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친 병원비 500만 원. 자, 포함되어 있지만 신용카드, 의료비, 그다음 미취학아동 교육비 같은 경우는 다 이중공제가 되거든요. 취약아동은 안 되지만. 자, 상관없고요. 단 대중교통 이용분 여기에 더 셉니다. 많이 공제돼요. 저거 따로 해줘야 됩니다. 100만 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분 여기도 30만 원 있어요. 그럼 대중교통 이용분은 두 개 합치면 130만 원. 요거 따로 하고 나머지만 신용카드 금액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 신용카드 쓴 게 얼마예요? 자, 1,570만 원. 예. 자, 아까 총 금액에서 1,700에서 대중교통 이용분 두 개 합쳐서 130. 여기 입력하고요. 나머지 1,570만 원은 여기 신용카드 자리 여기 가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직불카드라든가 있으면 가능하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영수증 또는 직불카드를 쓰세요. 더블입니다. 공제 금액이. 그 외에 요즘 문화비, 도서공연 뭐 이런 거 있으면 여기 다 되고요.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다 그랬죠. 자,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200만 원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자, 요 주택 취득 시점이 2014년 5월 6일이에요. 2014년 5월 6일 국민주택 규모고 그러면 요 200만 원 2012년 이후 고정금리에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요거는 자 어떤 메뉴에 가면 되냐면요. 원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해서 연말정산 입력 그리고 34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요 메뉴에 가서 여기 보시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요 자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1년 이전, 2012년 이후, 2015년 이후 세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2014년 5월 달에 주택을 취득했고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이후 여기 가서 금액 자 고정금리 비거치 상환 200만 원 여기에 가서 입력을 해주고 엔터 쳐주면 다 자동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 입력을 하면 전체 화면 나오고요. 그래서 결정색 75만 9,370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기납부색 빼고 하면 환급 받네요. 여러분 잘 안 보이겠는데 105만 3,100원 환급 받습니다. 소득세까지 해서 총 115만 8,360원. 자, 요 금액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되면서 조금씩 입력하는 거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 전체 화면은 채점 대상이 아니고 아까 그 각각의 항목 그것만 채점 대상이니까 그렇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82회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번 83회 시험 6일인가요? 4월 6일 여러분들이 우리 카페 회원들 전부 다 합격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나중에 합격 수기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